예, 변호사님. 예. 이 야당이 입만 열면 민생 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니까 줄여서 중처법이라고 지금 예, 합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야당 측에서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예, 의원총회에서 걷어차버린 거죠. 반대하기로. 예.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야당이 지난번에 지금 타결이 안 된 것은 그 산업안전청 설치 문제였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노동부 산하에 그런 기구들이 다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필요 없다 해갖고 여당이 거부를 해서 그러면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여당이 지금 예. 대통령까지도 결심해갖고 좋다 그러면 받아들이자. 또 하나 더 있죠. 그 산업안전청 문제하고 예. 야권에 주장하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개 다를 예. 여권에서 수용하겠다 그랬죠. 예, 그 대신 예. 좀 유예를 하자. 2년간 유예하는 예, 거죠. 2년간 하자는데 그것도 반대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당이 당 지도부에서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지 않느냐 했는데 야당의 강경파들이 반대하니까 또 물러나 버렸네요. 이게 만일에 예. 4월달에 총선만 아니었으면은 예.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서로 여야 간의 타협 조정,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뭐 중처법입니까? 예. 중처법에 영향을 받는 쪽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근로자와 사업자들, 경영자들. 그렇죠. 예.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가장 우리 산업에 피해도 안 주고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처법 이걸 갖다가 이번에 그 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예. 많은 그 자영업자 모임에서 이걸 반대 의견을 많이 표시했죠. 심지어 중소기업 중앙회는 난생 처음으로 국회에 가서까지 시위를 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3,500명이 그러니까요. 국회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회를 정도로 벌였어요. 이게 이 법의 취지는 뭐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현실 그 사업을 하는 데서는 이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경제를 갖다가 고려하고 이런 중소기업 중앙에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여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청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받아주고라도 이게 사실 옥상옥이라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었죠. 처음에는 예. 받아주기로 했는데 야권에서는 근로자, 노동자 예. 이 사람들 말 어제 보니까 이 한국노총, 예. 민노총 전부 다 그 야당이 의원총회 하는데 가서 밖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나오면서 김성수 의원이 딱 이러니까 환호하는 김성주 모습을 의원. 김성주 예. 이러고 하는 거 봤거든요. 우리 부결을 하기로 했다. 부결하기로 했다.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글에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그 노동계 문제가 이미 대기업, 예. 그다음 신분이 확고한 귀족 노조 예. 이런 보장은 너무 잘 되고 오히려 거기는 너무 잘 돼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보호해야 될 노동자들은 정말 최저임금에 겨우 미치는 월급 받고 예. 힘들게 일하는 사람인데 어제 민노총, 한노총 전부 다 귀족 노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뭐 직장을 쫓겨날 염려도 없고 이런데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산업 중처법을 유예를 갖다가 무산시켰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앞으로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도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5인 이상이잖아요. 예. 5인 이상 50인 이하가 예. 이때까지 유예됐다가 이번에 이제 5인 이상까지 하는데 5인 이상이면 웬만한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요. 다 식당 가도 다 5인 예. 이상입니다. 그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뭐 진짜 자영업자라면은 거의 5인 이상. 네. 예. 근데 이분들이 결국 중처법 적용 안 받기 위해서 결국 해고를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받으려면은 예. 거의 1년 이상 10억 이상 벌금 어떻게 내요?
그것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 벌금은 1,000만 원이야. 많아봤자 3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0억이 돼요. 어지간한 자영업자 다 팔아도 안 되겠는데 자기 자산을. 아주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하는 게 저는 저기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예. 마두로 대통령이죠. 예. 이 사람이 일부러 정책을 서민들 못 살게 한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못 살면 우리 생각에 서민들이 정권에 반대할 것 같은데 예. 서민들이 오히려 이 마두로를 옹호하는 아 마두로야말로 그래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먹게 살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진보 좌파들의 정책이 서민들을 위하기보다는 못 살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가지고 무슨 연금 네. 그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많이 양산해야 된다. 이게 야권의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이 중처법 그 유예 보면서 이 좌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여튼 서민을 많이 양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네. 자기들은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과연 이거 그리고 중처법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딱 그 처벌 안 받는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을 때, 예. 그다음 이 피해자 본인의 잘못으로만 예, 인정될 과실이. 텐데 예.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 그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볼 수 이건 이연령 비연령이 돼버릴 그러니까 수가 그건 있다는 결국 거죠. 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결이 나중에 나야지 판단되는 예, 건데 그동안 중소기업은 망해버려요. 망하죠. 예. 그 뭐 회장이 구속되거나 예. 그 사업자가 구속되거나 이래버리면은 중기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징역에 10년 이하 벌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다수 범죄 행위라는 것은 5년 이하라든가 그렇죠. 뭐 3년, 네. 1년 이하 이렇게 되지. 1년 이상 이건 아주 무조건 걸렸다고 하면은 징역을 사는 것 아닙니까? 뭐 집행유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그 1년 이상이란 범죄가 어디 많이 나오냐 하면 특별법에 많이 나와요. 예. 의료법도 보통 보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면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나오는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의료법의 특별법인데 네. 이건 잘못하면 1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우리 법 체계에서 뭐 이상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다 특별법이고 엄하게 처벌하겠다. 네. 이런 취지의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중처법에 1년 이상이라는 거 보면은 이게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네. 이거는 엄청난 중범죄로 보는구나. 물론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처벌은 균형 있게 나가야지. 이게 한쪽만 엄하게 처벌한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잃으면요 이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를 줄여가지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이 규제가 되는 네. 중소기업이 83만 예, 여기 그렇다고 업체가 그러더라고요. 되고 예.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만도 800만 아닙니까? 물론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동자의 생명이라든가 안전 이것이 최우선돼야 하는 그렇죠. 것은 예. 당연하고 네, 맞습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 정말 특히 이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 그런 사람들 파견 노동자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비극적인 그런 사고들이 네. 일어난 예가 많기 때문에 예.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5인 이상 이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법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까 좀 약하죠.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이 되고 홍보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준비가 돼야 하는데 정부라든가 업계에서는 그런 준비가 지금 사실 안 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네. 어떤 사업자 또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많은 재판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근로자 자신이 어떤 정해진 매뉴얼을 어겨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완전 교육 미비라 하지만 시켜도 네. 지금 중처법대로 할 것 같으면 있죠.
도로에 자동차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사고는 터지게 돼 있고 사고 나면 예,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부작용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중처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에도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작업 현장에서 많은 사망자 생기는데 피해자가 생기는데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 어떤 야당 좌파의 문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회가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사회 보장으로 국가에 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회 보장은 부실하게 해놓은 채로 사업주한테 모든 책임을 규제로 사업주를 엄청나게 강하게 쪼으면 압박하면은 근로자 보호를 할 것이다. 글쎄요, 이건 너무 순진하든지 아니면 이 현장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대학교 때 형법을 배울 때 사형 폐지론 중에 있죠. 뭐 저는 사형 존치론자지만 뭐가 있냐 하면은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건 세상에 없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범죄가 일어나는 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 범죄자들이 사형 머리에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 강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수가 전체주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진보 좌파가 있죠.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국가에서 틀을 잡고 막 법을 만들고 그다음 사업자를 옥죄고 2중, 3중 규제를 하면 그런 피해가 없어질 것이다. 자동차 지금 관련 법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사고는 매일 터지고 터지는 게 좋다는 건 진짜 전혀 아니죠. 인간이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걸 무시하는 지금 이 중처법이 우리 공수처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고용부 내에도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지방 노동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고용노동청. 여기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파견해갖고 다 조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 산업안전청을 설치를 하면 이중 규제가 되거든요. 공무원이 많고 규제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업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관이 둘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산업안전청. 뭐 말은 좋은데 이게 충분히 시어머니가 둘 생기는 거예요. 세고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국민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권한을 그렇습니다. 부리기 위한 제도로 완전히 변형시켜 버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공수처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검찰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옥상옥으로 공수처를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만일에 산업안전청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또 산업안전청 위의 기관을 또 만들 겁니다. 산업안전청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어쨌든 지금 야당이 특히 야당 내에서도 이른바 강경파들 한노총, 민노총 이 눈치 보는 노조 이게 지금 표계산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러나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이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50인 이상은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기업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엄격결에 엄청난 범죄, 잠재적 범죄자로 다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지금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또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맞습니다. 적용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지금 현재는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다면은 결국은 산업 현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결국 법원에서요. 법원에서요. 말씀하신 이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느냐. 그다음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냐. 이런 걸 갖다가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뭐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법이 지금 그대로 시행된다면은 법원에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검찰이 우선이죠. 또 하나는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많이
부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예산이랄까 뭐 바우처제도라고 합니까? 뭐 예를 들면 4천만 원이 나왔다. 네. 이럴 경우 뭐 한 2천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 부담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중소기업이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조를 해주는. 벌금을 갖다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는 조금 약간 모순인 게 국가에서 해가지고 국가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런 사실 벌금형 선고유예도 있습니다. 네. 예, 집행유예라는 건 없고 선고유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아주 희귀하게 쓰긴 쓰는데 이 범죄를 보니까 이게 징역형으로 하기도 힘들 정도로 미미한 범죄와 벌금형을 선고하되 선고유예라면 안 내도 되거든요. 기간이 지나면은.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정치권에서 사실 잘 합의해 가지고 돼야 되는 문제지만 정 안 되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간다면은 법원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주들의 의식이 완전히 이제 정착되기 전에는 그런 식의 처벌의 완화를 통해서 일단 이 법의 유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정말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갖고 뭐 부도나고 폐업하는 그러니까요. 업체들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라든가 정치권이 좀 더 탄력적인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야당에서도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예. 그 이후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놨으니까 예. 정부에서도 성심을 가지고 야당도 또 너무 정략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예. 경제 현실을 봐가지고 서로 지금 앞으로도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